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의 경우 15%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한 변동 주요 원인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하는 이유는 영업이익 증가원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한번 그 내용을 보고서 조금 그 비판적인 의견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제가 그 별도로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의 금액의 증가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출이 6조 2천억을 달성해서 43.1%가 증가했습니다. 총 영업비용이 32.1%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41.8%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원인으로 얘기한 것은 여객 수요 호조다. 그러니까 그 엔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업 이익이 크게 급등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작년에 그 세전 이익이 6,400억 정도나 적자가 났었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무슨 평가 손실 작업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인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세전 이익이 마이너스긴 합니다만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좀 눈에 띄네요. 태광 산업하면은 그 석유화학 쪽에서 적자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태광 산업이 영업이익이 134.5%가 하락을 하면서 영업손실 1200억대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18.2%가 추락을 했어요. 그 원인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거로 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은 했는데 제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리질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53.2%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4% 크게 상승했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치중을 했다. 이것이 주요 핵심 원인일 것 같습니다. 크라운 제과, 옛날에 그 제과라고 그러면 혜태 제과, 크라운 제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크라운 제과가 좀 더 작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라운이 혜태를 먹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혜태라고 보통들 요즘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크라운 제과 자체는 영업이익이 10.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0.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공장 매각에 따른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처분 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좀 아니죠. 그 영업이익부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오뚜기 매출이 3조 1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6.2% 증가했고요. 총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로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이익률 하락은 시그널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그 종속기업들의 그 실적만 표현을 했습니다. 요렇게 빤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냐.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또 많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품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마 가격을 다
반영을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러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하락을 했다는 게 또 문제겠죠. 조선손재, 제가 알기로는 용접봉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매출이 줄었어요. 1.7%.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7% 하락을 했어요. 핵심적인 거 딱 하나 잘 썼습니다. 원가 상승인데, 근데 원가도 2차적인 원인이죠. 1차적인 근본 원인은 뭐냐?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컨버즈,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오히려 그 4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25.6% 영업손실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3%가 추가로 추락했습니다. 뭐 원인을 거창하게 썼는데 봅시다. 그 코비드 19로 인한 전 세계 코비드 19로 인한 이게 중복이 됐네요.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대란에 따라 주 매출처에 대한 제품 공급의 일시적인 중단과 주요 부품의 단가 상승이다. 제품 공급의 일시적인 중단, 반도체 수급 대란, 제품 공급의 일시적인 중단과 주요 부품의 단가 상승이 됐다.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그 밑에 거는 이것도 영업에 해당하는 얘기일 거예요. 영업권이라든지 자산 손상 이런 것들이 이 비용에 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이 42.9% 증가했고요.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1.6% 하락을 했습니다. 증가한 게 영업이익이 아니군요. 영업손실이 42.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6% 떨어졌고요. 매출이 는 것은 의약품 매출 호전은 됐는데 이익이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는, 왜 적자가 더 커졌냐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를 하지 않고 있네요. 종속기업의 대여금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대여금이 영업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여금은 영업 외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종속기업에 대여금을 한 거를 대손 못 받을 거라고 해서 설정을 했다? 이게 영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대교 매출액이 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498억, 거의 500억 돈으로 손실이 확대가 돼버렸네요. 영업이익률은 2.9% 하락을 했고요. 회사 설명을 보면은 매출 회복을 위해서 광고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 투자를 강화해서 그 비용을 많이 썼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영업손실폭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고 주요 사업분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교육 서비스 및 출판업에 마이너스 349억 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 사업 마이너스 121억. 그 다음에 영업권 등 무형자산 손상,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요건 이제 영업 외적인 사항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관 세전 이익까지 손실까지 하면 740 거의 8억 원으로서 이 영업의 손실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본업을 하는 돈을 충분히 안 갖고 뭔가 금융 재테크 재무 돈놀이 하다가 거기서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거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대한화성 영업이익이 102.2%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 상승했고요.
생산량 증대에 따른 판매 확대와 환율 상승. 환율 상승은 제가 그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다 팔린다? 그런 건가요? 어, 어쨌든 고수익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이건 마진이 좋은 거를 많이 팔았다. 이연 법인세 효과는 이제 뭐 단기 순이익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연 법인세 효과, 이 세무적인 쪽은 제가 좀 일천에서 이연 법인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와서 원하이텍, 처음 들어보는 회사도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420.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6.5% 증가했습니다. 판매 단가 상승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겠죠. 근데 이게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 보와 보사에 거치해서 콘크리트를 타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닥 그 콘크리트 할 때 그냥 맨 땅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니까 이게 뭐 이 개폐기, 대문 개폐기 뭐 이런 거겠죠. 전자 개폐기. 영업이익이 11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9.4% 크게 상승을 했네요. 전방 사업이라면 건설업적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수주 및 매출 증가로 인해서 고정비가 어, 그 감소 효과가 난 거다. 좀 조금 증가를 했어도 이 전방 산업의 수주 및 매출이 증가해 가지고 어, 일반 이 비용들은, 총 영업 비용들은 증가를 했어도 고정비 성격은 감소한 효과를 낸 거다. 이렇게 이제 읽힙니다. 환율 상승은 상수로서 의미가 저는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SGA 솔루션즈, 그 영업이익이 40.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4.7% 떨어졌습니다. 차세대 사업 확대 등 주력인 서버 보안 솔루션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이 증가를 했다. 금액이 증가한 게 아니고 사실 이익률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휴센텍 영업 손실 40억이 났습니다. 1518.6%나 영업이익률이 추락을 했네요. 거의 낭떠러기로 떨어졌는데요. 영업이익률은 26.6%나 크게 또 추락을 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 제품 감소와 판관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그러니까 안 팔렸다 그런 얘기네요. 안 팔리고 그 다음에 판관비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로 1년 만에 40억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 투자자산 평가이익. 그러니까 본업보다도 투자자산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많이들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횡령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 대표 등 임원들이 그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가 돼가지고 현재 거래 중지 상태에 있는데, 뭐 그게 연말에 발생된 건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그러면은 적자가 나뒀냐, 이 기업의 최대 주주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최대 주주가 계속 바뀌는 회사는 어쨌든 뭔가 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휴센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건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어반 리튬 하면은 뭐 요즘 괜히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적자를 전년도 54억 적자에서 37억으로 줄였네요. 30.5%를 영업 손실을 줄였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12% 증가했는데, 하이드로 리튬 전환사채 등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낮다. 이거는 세전이익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왜 적자가 줄어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신스틸 영업이익 33.5% 감소하고요. 영업이익률은 2.8% 하락을 했습니다. 전방산업 침체로 인하여 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했다. 이런 추상적인 거로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전방산업이 침체한 것은 어떤 상황 설명이고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그건 그 영업 환경이 그런 상태에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비용이 더 추가로 왜 증가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이런 추상적인 수준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화전공 영업이익이 172.3%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이 3.4% 상승했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떤 기업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기업은 경기가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 틀린 건가요? 그렇겠죠.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고, 회사가 투자한 HSD 엔진의 지분법 연결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됐다. HSD 엔진의 지분법 연결이니까 SHD 엔진이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SHD 엔진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작년도 3분기 말 인화전공 주식회사의 지분율이 33.17%로 최대 주주였는데, 올해 2월 17일 오늘이네요. 오늘 하나임팩트가 21.58%를 지분을 획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장외 주식 매매 계약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신규 보고였다. 그러니까 인화전공이 가지고 있는 33.17%를 하나임팩트가 21.58%를 그 장외에서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SHD 엔진의 주인이 바뀌는 거군요. 21.58%를 가지고 요거 빼면은 남는 게 한 12% 인화전공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하나 임팩트라는 데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옛날 하나 종합화학이 투자회사로 변신을 하면서 임팩트라고 회사 이름을 바꿨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좀 그 사업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오면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 기업이 되네요. 이렌텍, 이랜드하고 관련된 데인가? 매출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났어요. 9,977억. 30.7%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42.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8% 상승했습니다. 신규 사업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죠. 이런 회사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좀 지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ITX AI 상호는 뭐 거의 그 미래지향적인데, 작년에 영업 손실이 70억이었는데 7억 6,700만 원 흑자로 좀 돌아섰는데, 이 정도는 그냥 손익분기점 수준을 간신히 넘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영업이익률이 24.9%, 25% 크게 그 증가했는데, 원가율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다. 원가율 개선. 비용을 꽤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매출은 감소해도 참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샘플로도 하나 또 되네요. 이런 경우에 영업비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느냐. 참 줄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생채권 전환사채 조기 변제에 의한 채무조정 이익과 환율 영향으로 인한 외환차익 증가에 따른 기타 영업의 손익은 증가했다. 요게 이제 22억 흑자가 난 게 그렇다는 얘기죠.
CIS 이 주요 원인이 뭐 방대하게 이렇게 그 자세하게 써가지고 영업이익이 51.9%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이 7.4%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전방산업의 투자 규모 확대에 따라서 자기 그 주요 거래처란 얘기겠죠. 그 전방산업이라고 그러면은 그 투자들을 해서 우리가 또 많이 팔 수 있었다. 전지 제조 설비라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당사 거래처인 브리티시 볼트 법정 관리에 따른 충당금 설정에 일시적인 손실이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설정액이 114억이라고 얘기하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주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환사채 평가 손익이 반영됐다. 평가 이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전환사채 평가손익 약 161억 원,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평가 이익이 났다는 얘기네요.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자본이 증가했다.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의 전환 및 신주 상장에 따른 약 0.4억 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것만이라도 좀 자세하게 써주면 좋을 텐데, 영업이익까지. 매출액 증가한 것만 얘기해서 법정관리 충당금설 일시적 손실, 이거 총 영업비용에, 그러니까 대손상각 처리를 좀 했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영업 손실이 그 약간 줄었어요. 60억이었는데 58억으로 3.9%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75.6%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영업비용이 감소를 했는데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영업의 수입, 파생상품 평가이익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에 불구하고 영업손실 및 당기손실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 근본적으로 매출이 안 된 거를 좀 언급을 해야 되고, 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총 영업비용이 감소했다는데 거꾸로 그 매출이 감소한 것보다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이건 매출원가가 거꾸로 그러니까 총 영업비용이 증가한 거죠. 이걸 금액으로 감소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매출하고 비례해서 얘기해 볼 사항인데, 이것도 A, B, C, D, E로 한다면 E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일 유업이 코스닥인지는 몰랐네요. 매출액이 8.6%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30.9%가 감소를 했다. 영업이익률이 2.1% 하락을 했다. 대내외 경영항과 악화했다는 이익 감소. 이것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유업이라면은 원재료가 원유 아니겠어요? 소젖. 이 소젖 가격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릅니다. KT 서브마린 영업이익이 28.7%, 영업손실이 더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이 1.7% 좀 상승은 했어요.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진 거네. 1.7%가. 해저 케이블 설치 매출은 증가한 반면에 기타 영업비용 등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 총 영업비용 증가율이 낮으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케이블 가격이 올랐다든지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이건 A, B, C, D 중에서 D로 매기면은 좋지 않을까. 매출이 증가한 반면 결과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원인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원인 결과에 대한 그 개념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회계를 저는 이 원인 결과를 논리 연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숫자를 이렇게 보고서도 이렇게까지 그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국어 실력들이 참 소설을 쓰시는 수준, 수필 쓰듯이 써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수필을 읽자고 보는 것도 아니고, KT면은 규모 있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케이블이면은 그 해저 케이블에 분명히 전기단가격이 올라서 케이블 가격도 올랐다든지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지. 한양 ENG 설비 시설 업체인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라기보다는 영업이익이 38.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0.4% 상승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고객사의 설비 투자 증가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설치 공사건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이익이 난 거로 그렇게 되네요. 조그만 차이지만은 영업이익은 38.5% 증가한 거로 이렇게 되네요. 설비 투자 증가로 매출 증가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총 영업 비용이 약간 더 낮게 증가한 것은 글쎄요, 원자재 가격도 뭐 올랐을 텐데 그만큼 더 수주 판매 가격은 더 올라갔다라든지 그런 식의 표현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한양 ENG에 대해서 이 드퐁 ROI 이 자본 회수율 2.8%거든요. 영업이익률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경영진한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컴 라이프 케어 영업 손실 13억이 발생했네요. 작년에는 48억 원 흑자였는데 127.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3%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연결이다 보니까 종속기업 한컴 헬스케어의 보건 마스크 실적 하락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 이 마스크가 이제 좀 옛날보다 많이 안 팔리겠죠. 보유 중인 보건 마스크 재고 자산, 재상품 및 원부자재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손실 평가를 했다. 그래서 그게 원가에 반영이 됐다. 평가 손실로 그 재고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그 평가 손실이라는 것도 광의적으로 보면은 분식회계에 저는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원부자재 매입 단가 상승으로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판매 가격에는 수출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마스크를 해외 수출하는 게 없다 그런다면은 그 원가 상승 원인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냥 포함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환율은 상수지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자본 회수율로 두퐁 ROI 자본 회수율로 따지면은 5.1%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3%는 여기하고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경영진 경영평가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5.1%만큼 회사 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상 1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